야, 열심히 했는데 다시 다른 거야, 우리? 졸라 짜증나네. 나 이거 더워 죽겠는데, 씨. 이게 청취자분들은 모르시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1시간 동안 지금 방송을 쭉 했는데, 우리 녹음되는 줄 알았어. 근데, 녹음이 안 되구나. 찌릿했어. 아니, 한 번 또 하고 하려면 힘들다. 자, 청취자분들이 좀 여기서 고려해 주셔야 될 사항이 있어. 우린 분명히 초반에 처음 녹음했을 때는 화기애애하고 화이팅 넘치는 이런 멘트들을 많이 날렸는데, 지쳤습니다. 이해해주세요. 네. 그래도 우리가 할 얘기는 해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번개를 했었는데, 그죠? 긴급 번개를 했죠. 네. 긴급 번개를 했는데, 확실히 조금 번개라는 생각에 너무 좀 빨리 먹어요. 입에서 입만 다시지 말고. 피가 먹고 있습니다. 내가 말씀하면 먹으면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번개라는 생각에 조금 장소만 공고를 하고 시간만 대충 연락처를 네. 공고 안 해가지고 몇 분은 또 헛걸음 하시고. 누가 준비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누가 한 거야 이거? 준비는 처음에 말 꺼낸 거는 나는 분명히 삼천리와 막걸리를 같이 먹자고 했는데 그렇지. 우리가 삼천리를 먹고 안주를 막걸리로. 번개를 제의한 사람은 일단은 우리 김집사다. 그렇지. 김집사 덕분에 내 지갑은 가벼워졌다. 나는 잘 먹을 근데 내가 간만에 안주바를 세운 것 같아. 그날 우리가 막걸리가 한 대여섯 병 먹었나? 근데 막걸리 먹은 병수보다 안주 접시가 더 많았으니까. 괜찮더라고. 근데 진짜 맛있어요. 육회, 우리가 술떡, 그리고 보쌈, 골뱅이, 고추튀김. 고추도 엄청 큰 고추. 그거 오징어 튀김에 치즈가루 뿌린 거 그거 맛있더라, 느끼하니. 그게 숙주나물? 숙주나물. 하도 먹어서 뭘 먹었는지 기억도 안 난다, 진짜. 제가 안주만 겁나게 먹었습니다, 저희가. 그때 바쁘신 와중에도 와주신 몇 분 또 소개를 시켜드리면, 가치투자님, 고스톱님, 그랑브루님, 분당에서 한 분이 또 오셨었는데, 김 사장님. 그리고 또 기타 조금 제가 술이 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몇 분 감사합니다. 다음번 정모 또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번에는 김집사가 쏜다고 하니까요. 다음 주도 번개로 가자. 근데 다음에 정모 말고, 그래. 진짜로 번개 한번 합시다. 번개가 나아, 번개. 그때는 저기 이렇게 전집이나 이런 데서 전이랑 이렇게 막걸리랑 이렇게 한잔하는 걸로 하고, 다음 주에는 제가 그러면 시원하게 쓰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때는 이렇게 장소만 알려주고 언제 하는지는 알아요. 그래. 언제 하지 않아. 장소만 알려줄 거야, 내가. 언제 하는지는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 아무 때나 와서 맛있게 드세요. 나 불만 하나 생겼어. 왜 나 먼저 계속 자기소개하는 거예요? 왜? 그래, 왔잖아, 지금까지. 그쵸. 아까 방송 때는 그냥 하더만 왜 갑자기 생뚱맞게? 준비 좀 다시 하라고. 준비 맞아, 내가 먼저 해. 안녕하십니까. 개수작의 열혈 남아, 포스원 하창구입니다. 오, 짠데. 준비 안 했는데. 보니까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다 욕을 한바탕 하셨더라고요. 뭐 짜증나는 일이 있으셨나 봐. 자, 요즘 이것저것 준비하고 공부할 게 많아서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잠자는 시간을 애매하고 또 사람이 또 며칠을 안 잘 수 있을지에 대해서 또 이번에 이문점을 또 제기하면서 몸소 체험을 측정하고 있는 미친 열정을 가지고 있는 남자 청계로 투자 클럽 대표 양승모입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좀 열혈남아, 열정 뭐 이런 분위기네. 짧게 가지고. 잘 치고 나와야겠는데 이제. 김집사는 또 스마트한 멘트? 미친 용 멘트? 나는 여름에는 힘들어. 여름에 힘이 하나도 없어요. 여름만 되면 비실비실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손가락 안에 드는 훌륭한 자산관리사라고 믿고 있는 자타공인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칼럼 하나 냈는데 칼럼을 거기다가 한번 통계 좀 올려줘야 되겠네. 꼭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 시대의 진정한 간접투자 전문가이자 세트가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AIA생명 강화문시장 대표 세일즈 매니저 김집사 김대건입니다. 얼쑤 코스피. 얼쑤 이제 안 해. 이제 진짜 별게 다 나온다. 자, 브라질 월드컵에 이작두 이영표가 있다면 개수작에는 하작두가 있다. 작두를 내려와. 방송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지난주 우리가 목요일날 방송을 하는데 항상 만기가 좀 끝나고 나면 일부러라도 코스피 시장이 작지만 나름의 변동성을 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 나름의 변동성은 역시나 삼성전자 꼬라지를 보니까 내 생각인데 개인적으로 130만 원도 이탈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더 빠진다고요? 네, 그렇게 보고
오히려 뭐 지금 기관들이 전부 다 보면 삼성전자를 팔고 오늘도 외국인도 이제 10만 주 정도 팔아버리니까 삼성전자가 안 팔린대. 갤럭시 5가. 그래가지고 갤럭시 5가 별로 안 팔리고 그런 것도 있고 자금이 워낙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 장이 미국이나 이런 하고 디커플링이 많이 나니까 매니저들도 철저하게 쉽게 말해서 여기서도 롱숏 펀드가 거래가 좀 생기는데 삼성전자 팔고 오히려 LG전자나 하이닉스에서 수익을 내는 게 훨씬 빠르다. 어차피 삼성전자는 7월 첫 번째 주죠. 7월 첫 번째 주 2분기 잠정치 발표할 때까지는 좀 약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장 코스피 보니까 삼성이 아닌 애들 참 이런 거 보면 좋아. 한때는 삼성만 가가지고 장이 좀 개떡같아 그랬잖아. 네. 근데 지금 이제 장은 조금 삼성 때문에 코스피는 못 오르지만은 다른 주식들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뭐 예를 들어서 승닉스, 하이닉스죠. 내가 항상 승이라고 읽는데 뭔 닉스요? 승. 내가 롯데팬이다 보니까 승이라고 그러거든. 승닉스, LG, 화장품. 화장품주가 보니까 코스맥스는 뭐 개인적으로 10만 원은 갈 것 같은데 오늘 에이블 CNC지? 네. 미사가 오늘 상한가 치는 거 보고 미사는 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화장품주가 역시나 끝이 없는 질주를 좀 코스피에 보여주고 있고 더 조금 코스피 시장에서 특징이라면서 좀 재미난 거는 삼성전자가 약하다는 전제하에서는 지금 기관 매니저들은 소재주를 쓸어 담고 있습니다. 소재요? 소재. 네, 소재. 잉글리시 표현으로 머터리얼이라고 하죠. 발음. 와, 진짜 내 여지껏 들어봤던 발음 중에 진짜 고급스럽다. 그치? 한 번만 더 해줘. 됐거든? 자, 소재주. 예를 들어서 뭐 LG화학, 뭐 이런 대표적인 소재 관련주에 대한 매수세가 기관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뭐 SKC 같은 것도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여의도 매니저들은 약간 소재주에 좀 관심을 좀 보이고 있다. 그런 말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코스피는 뭐,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지수는 큰 영향 없을 것 같고, 삼성전자 약할 거니까 대신 삼성이 아닌 애들 쪽에서는 다음 주도 힘이 좀 살아있지 않나 그렇게 보겠고. 자, 코스닥, 복날이 오고 있습니다. 조심하셔야죠. 530선에서 나름 두심이 안정되면서 하고 있지만은, 역시나 삼성전자가 약하니까, 삼성전자와 오히려 관련이 있는 IT 종목들, 뭐 스마트 기기 종목들, 삼성전자의 성원을 입었던 이런 종목들이 저는 약간 희마리가 없습니다. 아마 삼성전자 실적하고 같이 연관이 되니까 약간 그런 흐름이 좀 나오는 것 같고 엔트주가 조금 쉬고 있죠. SM이나 YG엔트가 좀 쉬고 있는 동안에 게임주가 좀 발악을 했습니다. 게임주 오늘 게임비가 잘 올라갔는데요? 그건 이제 컴투스가 우리 날아가니까 컴투스가 어차피 게임빌 아버지잖아. 게임빌까지 후다리로 따라가는 걸 보는데 나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게임주가 2011년도 고점을 확실히 찍었다 보거든. 근데 게임주는 앞으로도 좀 갈 것 같아, 당분간. 아니, 이제, 우리 솔직히 그런 거 있잖아. 옛날에 우리가 왜 애니팡 때문에 주가 날아갈 때는 지하철 타보면 전부 다 사람들이 애니팡 하고 있었거든? 요새는 사람들이 지하철에 나는 자주 많이 타잖아. 타보면, 이제는 그 게임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몇 명 없어요.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개인적으로, 물론 지금 뭐 컴투스가 썸머너즈 워인가? 게임 안 해봤으니까 알 수가 있나, 씨. 저는 뭐, 게임하는 게 별로 할 때는 없어요. 썸머너즈 워라는 게임이 엄청 인기가 좋아서 컴투스가 좀 날라는 거 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 주가 약간 게임주의 피크일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좀 그렇게 보고 있고 오늘 오스템 임플란트가 발기됐습니다. 발기했어요? 네. 임플란트가 팍딱 서가지고 섰는데 오스템이 이렇게 설 리가 없거든. 사실 오스템이 보면 뭐 리베이트에다가 상당히 좀 말이 많은 기업이었는데 옛날에 상장 패디도 될 뻔했던 종목 아니에요? 오스템 임플란트? 네. 그 정도는 아니고 뭐, 약을 드셨나요? 이런 걸 보면서 내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코스닥 시장도 530전 정도에서 투심이 좀 안정되다 보니까 그동안 BIT 종목 중에서 IT는 좀 어렵고 BIT 종목 중에서 낙폭 과대주의 단기 반등이 조금 나올 수 있지 않나 모여서 오스템이 발기해서 나의 힌트를 좀 얻었고 물론 발기는 하는데 다 하는 게 아니라 좀 야하다 멘트가 코스닥 중에서도 시가총액이 한 그래도 최소한 2천억에서 3천억 정도 되는 종목들 즉 코스닥 기업 중에서 벤처기업부보다는 우리가 중견기업부라는 게 있는데 중견기업부 정도 들어가는 애들 중에서 좀 그동안 낙폭이 과했던 종목들은 조금 반등이 나오는 약간 그래도 코스닥 투심이 좀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도 지금 하태현님 시황에 대해서도 좀 듣고 그래도 이번 포커스는 삼성전자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이번에 하태현님도 그걸 잘 짚어주셨는데 제가 지난주에 시황 이야기를 하면서 베이시스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베이시스가 벌어지면은 시장에 대한 변곡이 올 수 있다. 여기서
시장에 반등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가 제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드렸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베이시스 부분에서 과열 신호가 떴어요. 제가 이제 그 방송에서 언급했던 1.0 이상 위에서 시장이 못 치고 올라간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만 놓고 보면은 오늘 반등해주면은 올려줄 자리에서 분명히 오늘 가졌어야 됐는데 오늘 삼성전자로 지수 하락을 유도하면서 상승폭을 키우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뿐만 아니라 6월달 내내 그랬어요. 여기서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6월 초에 삼성전자의 고점이 149만 5천 원이었거든요. 근데 현재 그러니까 내가 152만 원에 매도 주문 내놨었는데 안 팔리셨네요. 네. 현재 까비. 그래서 지금 현재 132만 3천 원인데 약 한 달 새 6월 달부터 현재까지 마이너스 13% 정도 하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네. 20만 원 정도 빠졌네 생각보다.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코스피 200 종목에서 시가총액 대비로 따진다면은 20%를 차지하고 있는 거에 비하면은 시장은 엄청난 선방을 하고 있는 것이고 시장은 사실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삼성전자가 죽어야 이쪽에 수급이 안 가고 중소형주 쪽으로 수급이 풀리면서 살아나는 종목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런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하락하면서 다른 종목들도 동반 하락했다라면은 2000포인트 기준에서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12%를 하락을 했다. 똑같이 12% 빠졌다로 적용해서 본다면은 1770포인트예요. 아찔하잖아요. 그런데 이놈의 시장이 버티고 있는 것이 오늘 프로그램 매수가 약 3천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어요. 거래량과 거래대금 마저도 지금 전부 다 감소된 상황이기 때문에 관망존으로 보는 것은 맞아요. 여기서 제가 올라간다 떨어진다에 대한 분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지금 50대 50인 상황에서 그냥 49대 51 정도 확률로 말씀드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지금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해 드리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조금 더 떨어지겠지? 그치? 나는 130 깨진다고 보는데. 저는 뭐 삼성전자가 깨지던 말던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제가 확실하게 얘기해 드릴 수 있는데 5년 뒤부터는 삼성전자를 보지 마세요. 네, 옛날 이야기지만 나 삼성전자 사가지고 손절한 적 있다? 손절? 2008년도에 금 나갈 때. 그죠. 그때가 삼성전자가 약간 뭐 100만 원 좀 갔었나? 그래갖고 한 70몇만 원까지 내려온 거야. 2008년 그때 7, 8월 때 리만 사태 터지기 전에. 그래갖고 오 싸다고 샀어. 이틀 만에 10만 원이 빠진 거야. 와. 근데 어떡하냐. 바닥에서 팔았어. 다 팔고 이틀 한 1, 2만 원 있다가 올라가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사람들 방송을 듣고 뭐 다 똑같은 거야. 근데 이번에 대외 불확실성 요인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일단 FOMC 이벤트에서는 시장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무사히 통과를 했지만 이번에 아르헨티나에 대한 문제도 살짝 채무 불이행 있고 그리고 이번에 이라크 문제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라크 문제는 크게 대두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이번에 월드컵이 있잖아요. 이라크 문제는 결국에는 지금 세계의 축제 월드컵으로 인해서 한 달 정도는 조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월드컵의 힘이 이렇게 센 거야. 네, 실상 터진다고 해도 무덤덤할 것 같거든요. 세계의 축제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미국이 이라크를 선제 공격한다? 그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국민들이 즐기는 그 시점에 전쟁을 일으키면서 안 좋은 이슈를 터뜨려내고 있다는 것은 그런 거는 웬만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행해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미국이 16강 탈락해가 열받았고 이러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 미국은 축구에 별로 관심 없잖아. 네, 아니 그 나라는 진짜로 네. 뭐 이렇게 축구하면 축구 선수 중에 정말 이름 아는 사람이 100건밖에 없을 정도로 축구에 관심이 없대. 진짜로. 그쪽은 이제 거의 미식축구가 풋볼 오히려 훨씬 더 유명한. 야구 뭐. 네. 그래서 지금 자꾸 끊기는데 지금 지수가 밀린다면은 1950인데 여기가 깨진다면 차라리 매매하지 말고 좀 쉬자. 지금 시장 못 올라가면요. 시장 체력이 바닥나는 장세가 연출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1950이 빠지면 좀 더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건가? 네. 차라리 저는 지금 베팅을 해야 된다. 1950포인트가 깨지면은 매도하더라도 차라리 손절하더라도 네. 왜냐면은 삼성전자가 그건 조정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삼성전자가 일봉이면 일봉, 주봉이면 주봉 전부 다 차트가 깨진 상태예요. 주봉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132만 원이 깨지냐 안 깨지냐에 대한 싸움이거든요. 이 만약에 주봉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130만 원이 깨진다면은 지수가 있어야 될 자리는 1950포인트로 훼손을 시킬 것이고 삼성전자로 인해서 그의 주가를 무너뜨린다면 수급적인 요인부터 시작해서 꼬여지는 수급들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안 깨진다고 보고 삼성전자가 그간 많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기술적 반등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장은 버티고 상승 여력은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다시 올라올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 또 지금 선물 옵션 만기가 끝난 이후에 옵션 테이블이 지금 19개예요. 제가 평균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옵션 테이블이 24개가 세팅해서 움직여야 된다고 해야 되는데, 양매도로 먹고 사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도 지금 먹잇감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도 그래. 네. 반등을 주면은 최소 2080포인트 이상 줘요. 와. 네. 그리고 밑으로 간다고 하면은 1950포인트 그냥 손절가를 잡아두고, 이 1950포인트가 깨면은 시장 훅 간다. 1950포인트가 깨지면 손절이지만 지금은 여전히 관망 내지 1950포인트에 대한 대응선만 딱 잡아놓고 그냥 매수에 대한 기회로 좀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 재미없는 것 같아요. 계속 10회. 요번에 적대적 M&A 2편이라고 봐야 되나요? 네, 2편 지난주에 우리가 소버린, SK랑 소버린 이야기 했었고, 그 다음에 동성화학이랑 에스테 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내용이 좀 어려웠어요. 아니, 그냥 내가 봐도 굉장히 스마트한데 좀 어렵더라고, 내가. 아니,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좀 M&A라는 게 원래 주식시장이 꽂히다 보니까 너무 복잡하고 엄청난 그 전략 전술들이. 그때 우리가 왜 2부에서 약간 이제 제도적 이야기 네. 했지만은 또 법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새로운 용어들도 많고, 최근에 보면 그러고 있잖아. 우리가 계속 방송에서 지금 진행되는 종목 제스킨 만드는 신일산업 같은 경우도 또 이번 주 공시 보니까 뭐더라? 주식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소송. 상당히 용어 자체가 어려운 게 많아요. 신일산업이요. 이번에 분식회계 이야기 나왔었는데, 사실 이제 이 부분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제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어져 있고요. 신일산업이 유상증자를 하려고 하는데, 금감원에서는 계속 유증 불허를 때리고 있더라고요. 지금 유상증자가 만약에 없다면은 경영권 분쟁에 대해서 재점화가 될 수도 있고, 황기남 측에서도 저번 주에 장내 매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회사랑 짜고 치는 일당이 아닌 진정한 적대적 관계가 나타났다. 정고점 돌파까지는 한번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아니냐. 근데 이제 주식은 그런 것도 있잖아. 왜 지금 이런 신일산업 같은 개별주들은 작잖아. 2,000원짜리. 네. 작은 종목이고, 적대적 M&A 이야기가 시장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이미. 문제 우리 개인 투자가들은 단순하게 그냥, 적대 M&A 붙었어? 예를 들어 최근에 아이리버 SK 이야기처럼 SKT가 아이리버 인수한다. 그러니까 네. 막 급등했잖아. 올라가죠. 그런 거를 좀 단순하게 기대할 수가 있는데, 신일산업 이것도 벌써 지금 지난해부터 한 6개월 이상 끌고 오는 이야기거든. 주가라는 게 이제 미리 우리 M&A 내용을 다루지만은 적대적 M&A가 붙었다는 이야기가 뜬다고 해서 주가가 무조건 가는 건 아니다. 그런 것도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우리가 이 M&A에 관련된 내용을 하는 이유가, 이 내용을 가지고 이거를 활용해라.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하겠어요? 그렇지. 대신에 다양한 방법이. 이 많은 방법으로 공격도 들어가고 또 많은 방법으로 방어도 한단 말이에요. 이 M&A가 들어간다고 해서, 적대적 M&A가 들어간다고 해서 꼭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렇지. 이 시청자분들이,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 내용을 들었을 때, M&A가 만약 주가가 올라가고 또 완만하게 끝나는 경우가 없고, 또 없지. 늘어지는 경우가 더 많다. 늘어지지. 네. 물론 점화될 때는 주가가 크게 빵빵 튀어 올라가지만 거기서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은 그냥 주가는 나중에 이제 장기 투자가 되는. 근데 확실히 보면은 요새는 주식이 예전보다 좀 이쁘게 가는 게 없는 것 같아. 워낙 이제 제도적으로 많이 끌어놨어. 요새는 상한가 조금만 쳐도 무슨 단기 과열 그렇게 돼 있고. 최근에 그랬잖아. 홈캐스트. 그 급등했다가 요새 갑자기 주가 조사설 나오니까 어제 강력하게 부인했는데도 이틀 연속 하한가 가고. 확실히 우리가 오늘은 이제 큰 그림에서 M&A 이야기를 지난주에서 오늘도 하고 있지만은 진짜 투자 관점에서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어떤 우리가 사례를 좀 이야기하긴 하는데, 이런 것도 있구나. 그렇게만 접근해야 되지. 지금 그래 신일산업이 그렇게 M&A가 붙어 있어? 그 아니라도 많아. 내 관심 종목 709번. 요 한 열 몇 개. 그놈의 709번. M&A는 706번에 있겠구나. 많은데 그 종목들 내가 나 진짜. 쭉 보거든. 근데 주가는 개떡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투자 관점에서 좀 별로였던 것 같고. 제가 준비한 거는 이번에 이제 KCC랑 현대 엘리베이터와의 그 적대적 M&A가 한 번 있었어요. 물론 이 배경에 대해서 그 당시에 대한 상황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거에 있던 데이터를 기준으로 일단은 언급을 드리니까 지금 현재의 주가와는 그렇게 크게 무관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건 배경을 한번 놓고 보니까 2003년 8월 4일 날에 나 한 11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야. 바야흐로 10년 전이었다. 이때는 세상이 떠들썩했어. 이때는 진짜 막 뉴스 나오고 난리 9시 났어요. 뉴스감이었어. 네. 이거 9시 뉴스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현대가잖아요. 현대 엘리베이터가 원래 지주사격이었거든요. 이 8월 4일 날에 정몽원 회장의 사망으로 이 게임이 시작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현대그룹이 2000년도에 소위 왕자인환을 겪게 되면서 재계 선두를 다투는 그룹에서 뭐 자동차, 중공업, 건설 이렇게 분리되면서 현대상선, 현대엘리베이터, 현대증권, 뭐 현대아산 뭐 이렇게 뭐 6개 계열사에 거래되는 소규모로 이렇게 변모가 됐었어요. 이 현대그룹은 현대엘리베이터를 지주회사로 해서 정주영 회장인 오남인 정몽원 회장이 운영하고 있었던 그 현대아산을 통해서 대북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거든요. 그치. 근데 이때 대북 송금에 관련된 의혹과 또 특별 검사를 받으면서 조사를 받던 시기에 이제 스스로 이제 유명을 하시게 되면서 KCC와 현대 엘리베이터와의 이제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였어요. 이때 당시에 사실은 뭐 말도 많았죠. 2003년이면 되게 시끄러울 때죠. 네, 왜냐면 사실은 엄청난 대한민국에 뭐 정말 손가락 안에 들만한 그 거대한 그룹을 이렇게 물려받고 그렇게 많은 부를 갖고 있는 사람이 굳이 이럴 이유가 있었나 이런 이제 의문도 많이 있었고 어쩌다 보면 정말 부가 행복의 전부는 아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 논의도 많이 있었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왕자의 나라지. 네. 2003년도에 이제 돌아가시고 또 2001년도에 그 정몽원 회장이 금호생명에서 대출을 약 한 290억 정도를 땡겨서 받았어요. 정상영 회장이 이제 금호생명에 이제 보증을 서주면서 KCC 주식을 이제 담보로 제공을 한 거예요. 또 그에 대한 대담보로 그 정몽원 회장이 가지고 있었던 그 현대엘리베이터 주식, 그러니까 전체 지분 약 한 12.5% 정도를 넘겨받았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그 정몽원 회장이 사망하자마자 이 회장에게 부채가 재산보다 많으니 상속권을 이제 포기하라고 이렇게 요구가 들어간 거였어요. 정상현 회장이. 네. 그래서 현 회장이 상속을 포기하면은 채무에서 벗어나는 대신에 현대엘리베이터 주식은 이제 그 정상영 회장의 것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이 경우에는 정상영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 주식으로 현대그룹을 경영을 할 수 있는 그 경영권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먹어버리는 거였지. 그러니까 정상영 회장이 정몽원 회장이 돌아가시면서 미명된 현정은 그 회장에게 당신은 부채가 더 많다 재산보다. 네. 그러니까는 굳이 그걸 상속할 필요 없이 그냥 그거 다 포기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통째로 다 먹으려고 그랬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현대그룹의 경영권, 그러니까 현대엘리베이터가 현대그룹의 지주회사였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현대엘리베이터만 먹으면은 현대그룹이 다 내게 되는 거죠. 통째로 다 먹을 수 있게 돼버리는 거네. 그렇지. 네. 그 이후에 이제 외국인이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을 계속 이제 취득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에 대한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KCC가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현대엘리베이터 너를 뺏기면 안 되니까 내가 백기사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백기사가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백마탄 왕자가 아니라 증권가에서는 이제 적대적 M&A 공격을 받게 될 경우에 우호적인 이제 제3자를 찾게 되잖아요. 나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 백기사는 자금력이 부족한 그 기업의 대주주를 대신해서 적대적 M&A 공격자는 붙고 그 자금력이 부족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면서 공격자의 공격을 무마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증권가에서는 백기사라고 그걸 이 칭하거든요. 백기사가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홀랑 야, 우리 술 먹을 때도 백기사 부르잖아. 똑같아. 내가 좀 힘들면 도와줘. 그 흑기사. 흑기사야? 네. 아니 남자 가면 흑기사 여자 가면 맞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 지금 흑기사를 얘기하는 걸 보면 술 먹을 때 흑기사라 그랬나? 백기사가 아니고? 흑기사죠. 흑기사죠. 아니 술을 못 마시니까 맨날 여자한테 흑장미라고 헷갈린다, 이거. 내가 그러니까 이렇게 술 문화가 내가 아주 이렇게 모른다. 미안해. 내가 술을 좀 안 하니까. 흑기사 흑장미네. 흑장미. 여자한테는 흑장미. 남자한테 백기사 부른다 그러잖아. 흑기사. 흑기사죠. 그래? 남자 흑기사? 그래, KCC가 백기사 역할을 했네. 그러면서 근데 이거 듣는 분들도 많이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 3명 중에서 제일 나이가 많으신 분이 또 하팀장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지. 세대차가 좀 난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 자체가 이제 뭐냐면은 KCC 이제 정상영 회장. 그러니까 아까부터 이제 정상영 회장이 누구냐라고 했는데 KCC의 회장이에요. 그렇지. 네. 지금 혹시 그걸 모르고 여기까지 왔으면 좀 헷갈릴 텐데. 네. KCC 회장이 정상영 회장님이시죠. 네, 그래서
현대그룹이 결국에는 외국인들을 비롯해 다른 외부 세력들한테 이 현대그룹이 넘어가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 현대그룹을 도와주겠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그 KCC가 그만큼 방어하면서 지분들을 취득을 하면서 그 아군이 이제 그래. 적군으로 돌변이 되는 그래, 거예요. 그럴 것 같다니까. 그러니까 지켜줄게 해놓고 와놓고는 딴 짓을 했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2013년도, 그러니까 이 당시가 외국인들이 매입했을 당시가 8월 초였는데 3개월 뒤인 KCC가 갑자기 아니야, 나 현대그룹 인수를 선언하겠다. 그래서 도와줄게 갔다가 생각해보니까 그냥 내가 먹는 게 좋겠어 이렇게 된 거지. 먹다 보니까 맛있어. 그래, 계속 그래, 먹게 되는 거지. 그래. 그래서 지분 취득에 대한 경쟁이 붙으면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이결권 제한 소송, 그래서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서 이제 몇 개월간 이제 그 싸움이 나왔었는데요. 근데 물론 이번 건도 있었지만요. 우리 지난해에서 이야기했을 때 SK가 소버린 자산운용으로부터 경영권의 위협을 받았을 때요. 국내 우리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가 우군으로 나가면서 또 백회사 역할을 또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이때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그 주식 취득 목적이 여유 자금이 생겨서 돈이 나 이제 많으니까. 운용할 거니까. 그러니까 재계에서는 좀 이런 내용들이 있었죠. 삼성이 이제 외국 투기 자본에 맞서서 SK 경영 방어를 직접 지원한 취지가 아니냐. 그러니까 물론 좋은 것도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SK와 삼성에 대한 경우도 있었지만 그런 경우처럼 좋은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이렇게 백기사 역할을 자처했다가 네. 나중에 네. 홀랑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그렇죠. 힘을 이제 악용하는. 그렇지. 네. 그런 사례도 그럴 수 충분히 있지. 있을 수 있는 거지. 내가 봐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제 슬슬 이제 하나씩 파봐야 돼요. 이게 전반적인 기본적인 팩트였고요. 내용을 놓고 보면은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그 현대 엘리베이터의 주식들을 계속 취득을 했잖아요. 현대 엘리베이터 지분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았던 게 외국인들인데 그 정 회장이 사망한 직후 주식을 집중적으로 순식간에 약 한 11.48%까지 지분을 확보를 했어요. 한 방에. 네. 거기에 이제 GMO 펀드라는 것이 등장을 했는데 대규모로 이제 주식을 취득했잖아요, 외국인들이. 얘네들이 매집한 그 이후 좀 시일이 좀 지나서 5% 지분 공시를 통해서 드디어 이제 정체가 나타났어요. 근데 그게 바로 미국계의 GMO 펀드였다. 약 3거래일 동안 35만 주를 취득을 했고요. 그리고 천천히 7% 정도 더 추가적으로. 이 친구들이 처음에 들어갔을 때 평균 단가가 26,000원. 그리고 마지막에 팔고 나왔던 단가가 이제 뭐 5만원. 밥을 먹었네. 거의 이제 그 정도를 이제 먹었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KCC 이제 정상현 회장이 이제 외국들이 이제 적대적 M&A 이제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으니 이제 현대가 친족들한테 야, 지금 빨리 현대 엘리베이터 주식을 사라.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한 거예요. 현대가에 있는 사람들도 장내에서 계속 주식들을 한 20만 주를 취득을 했어요. 근데 이 현대 엘리베이터가 보유한 그 자사주, 관계 회사에 이제 매각을 하면서 외국인들이 적대적 M&A에 이제 대비를 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총 현대 계열사의 지분이 8월 중순 기준에 KCC 측이 약 17만 주 포함돼서 약 21% 정도를 갖고 있었고요. 현대 계열사 지분이 네네. 그리고 현정은 측이 보유한 이제 자사주 포함해서 하면은 약 25% 정도. 그러니까 총 기준을 놓고 더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46% 정도 되겠죠. 네, 그렇죠. 46%. 그러니까 결국에는 적대적 M&A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게 됐던 거였어요. 결국에는 이제 그 정몽호 회장이 이제 사망한 이후에 경영권에 대한 이제 공백 상태가 생기면서 그 현대그룹을 내가 이제 직접 관리를 해야겠다. 이러면서 그 인수 선언이 나왔던 거였어요. 정상현 회장이 그렇지. 인수한 거지. 인수선언한 거지. 근데 이때는 그럴 수 있는 게 이제 정상희 회장 입장에서 보면 현정은 현대 회장 같은 경우는 댁에서 살림만 하신 분이잖아. 아, 그래요? 전 그렇지. 살림하는 사람이 잘하시네. 갑자기 남편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섭정 이야기가 나왔던 거지. 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정상현 회장이 이제 공식적으로 현대그룹을 인수를 하겠다. KC 측은 결국에는 외부의 적대적 M&A로부터 현대그룹을 이제 지킬 거니 현대자동차 그룹, 이렇게 현대중공업 그룹처럼 독립적인 경영을 통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하면서 기자회견까지 있었어요. 그래? 네. KCC를 믿고 있었는데 현대 엘리베이터 쪽에서는 벙찌죠. 그래서 도와준다고 했다가 갑자기 뒤통수를 때려버리니까. 그래서 현대 엘리베이터가 이제 경영권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해야지. 이제 뒤쪽 맞았는데 또 똥을 닦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닦아야지. 국민주 공모를 이제 통합니다. 국민 기업화를 하겠다. 그 취지로 대규모 유상증을 또 실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천만 주를 주당 42,700원의 일반 공모를 발행하되 1인당 청약 한도를 200주를 제한을 한다. 우리 사조조합에 20% 우선 배정을 해서 약
4,300억 잔금을 조달을 하겠다. 근데 사주에 20% 배정한 게 특징이다. 근데 이거를 유상증자를 실시한 이유가 뭐였냐면요. 당시 현대 엘리베이터가 가지고 있었던 발행 주식이 561만 주였어요. 증자 비율이 결국 나오면은 178%. 1000만 주를 추가로 발행하게 되면은 현재의 주주는 보유하고 있는 지분 수준의 3분의 1, 즉 36%가 감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겠지? 증자 비율이 178%니까. 그러니까 KCC 지분율이 그 31%에서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은 11% 정도로 그렇죠. 3분의 1 정도로 감소되는 것이고 국민주 공모잖아요. 그리고 한 명당 200주씩 제한되어 있잖아요. 연락을 쪼개놓은 거야. 이 개미들 다 규합시키려면 또 날 새는 거지. 그리고 아까 그 있잖아. 우리 사주 20%. 네. 어차피 우리 사주는 우리 거잖아. 같은 회사 거니까. 그러니까 그 현정은 회장 측은 우리 사주 조합을 통해서 20% 200만 주를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고 또 유상증자를 한 이후에는 22%에 대한 이결권으로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게 되게 되는 거야. 그렇지. 근데 경기는 벙찌죠. KCC도 열심히 해놨는데 갑자기 이거를 또 발행을 더해서 내 지분율을 줄인다? 결국에는 이거에 대해서 법원에 이제 신주 발행 금지해달라. 이렇게 가처분 신청을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하는 거지. 근데 법원이 이거를 닫아줬어요. 아, 하면 안 된다. 아니요. 전자 목적 자체가 왜 현대 엘리베이터 이사회에서는 신주 발행 계획이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회사 경영을 위한 자금 조달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존 대주주라 그 현재 이사회의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KCC 측의 투명 자료가 충분히 인정된다. KCC에 손을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일반 공모 있죠. 일반 공모 계획이 경영권 방어만을 목적으로 삼고 기존 주주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라는 이런 판단 때문에 KCC에 손을 들어줘 버린 게 된 거죠. 그러면 그럴 수 있다고 봐. 나는 그때 법원의 판단이 맞았다고 봐. 근데 이것도 잘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주주라 생각을 해봐.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주가가 희석화될 수 있는 거니까. 법원이 그런 것 때문에 정자의 어떤 목적 자체가 실제적으로 뭐 경영권 방어 목적이니까 기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내린 거에 대해서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현대 엘리베이터가 국민주 공모를 통해서 유상증자를 하려고 했었던 거를 KCC가 못하게 해달라. 그렇지. 그래가지고 법원에서 그래 그거는 KCC 쪽 의견이 충분히 인정되니 못한다 지금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오, 똑똑한데? 내가 엄청 스마트해.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현대 엘리베이터도 이제 하나의 카드를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카드를 꺼냅니다. 현대 엘리베이터가 이제 유상증자 발표에 이어서 이틀 뒤에 28%에 대한 무산증자를 실시한다. 아, 요즘? 네, 무상증자. 무산증자를 이제 실시한 이유를 놓고 보면요. 이러한 무산증자의 실시는 일단 주주총회의 개최를 위해서 주주 명부를 폐쇄하기 전에 주주 명부를 파악을 통해서 공격자들이 불법적인 주식이 있었는지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이용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공시의 꼼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5%에 대한 공시부터 시작해서 얘네들이 지분 취득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얘네는 무산증자를 한다고 한 거예요. 파악 가능하지. 보통 증자 들어가면 일정 기간 동안 락을 시켜두니까. 결국에 이거를 했는데 뜬 거지. 떴어? 잡혔어?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그 불성실 공시를 했다. 6개월간 이결권 제한이 걸리고 또 법원 쪽에서도 강제 매각 명령을 내린 거예요. 투자 목적에 대해서도 허위 기재를 했다. 이 부분들이 나오면서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야 너네 이제 팔아. 강제 매각이 명령이 뜬 거예요. KCC한테? 네. 그동안 KCC가 매수한 그 금액에 대해서 그 지분에 대해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최초 사모펀드 KCC 측이 만약에 이 종목을 현대 엘리베이터의 종목을 가져갔을 때 사모펀드를 통해서 얘네가 취득을 했더라고요. 그 증거선물위에서는 이제 5%에 대한 공시 위반을 이유로 이제 이겼건 너네 이거 못 쓴다. 안 돼. 그리고 팔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주총회 전에 KC 측은 이거를 모두 다 148만 주 정도를 모두 다 매각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KCC 보유 지분이 결국에는 16%로 감소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먹었겠는데? 어쨌든 주가 올랐을 거 아니야. 그렇죠. 얘네들이 지금 차익 주가에 대한 그 시세 차익으로 먹은 게 약 한 700억 이상. 참. 700원 아니잖아. 그치? 700억? 억이잖아. 여기서 이제 또 반대로 그 정회장이 그 사모펀드를 통해서 취득은 이제 전체를 합해서 이제 21% 주요 주주 요건에 이제 해당이 된 거예요. 또한 6개월 내에 얘네들이 매각을 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단기 매매 차익 반환 대상이 되거든요. 그 증권선물위원회에서도 야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죠? 투자 공시에 대한 목적 자체를 그러면 차익 토내내야 되는 거 아닌가? 토해내야 되는데 이게 증거선물위원회에서 강제 매각 명령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제 매각 명령이 한 매각이니까. 네, 그러니까 단기 매매 차익은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법령이 있어요. 야, 이쪽이 좀 봐준 거 아니야? 명령에 의한 매각이니까 오히려 그렇게 됐다? 네, 단기 매매 차익은 반환을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 법원이 이제 주주총회 이제 전날에 KC 측이 이제 뭐 그 동안에 공시하기 전에 나왔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불성실, 허위 공시에 대한 이유로 이제 6개월간 이결권을 이제 제한을 한다라고 이제 끝내버린 거죠. 그러니까 현대 엘리베이터는 KCC가 지분을 취득 공시할 때 투자 목적 자체를 허위로 기재했다. 그래서 이결권 이제 행사 금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이제 내버려서 그거를 이제 받은 것이고 그 이후에 싸움에 대한 표대결을 놓고 보니까 이결권 제한 대상이 자사주 이제 10만 주, 강제 매각 명령 148만 주, 이결권 제한 54만 주. 많이 잡혔네. 많이 잡혔죠. 결국에는 그 현회장 측은 이제 기존 우호 지분 205만 주, 그리고 소액주주 지분 45만 주, 약 250만 주로 확보를 한 거고, 또 그러면 결국에는 이 주식 수는 참석 주식 수의 78%로 현대가가 이날 이결권 행사에 불참한 것으로 이제 나타난 거죠. 그럼 결국엔 이 KCC는 완전 다 잡혀가지고 싸움도 못 해봤겠구나. 그러니까 22%만 가지고 있는 게 KCC였고, 나머지에 있는 우호 지분을 다 78%. 그러니까요. 현대가에서 갖고 있는 거죠. 현회장한테 잽도 안 됐다는 소리잖아. 그렇죠. 그렇게 돼버린 거죠. 이날 주주총회에서 그 현정은 회장의 신임이사 선임함을 넣고 공격자와 이제 방어자가 표대결을 펼쳤지만 압도적인 이제 우위로 현 회장이 이제 이사로 선임이 된 거고 또 이로써 그 현 회장은 이제 현대아산, 현대상선에 이어서 이날에 이제 그룹의 이제 지주회사격의 이제 현대엘리베이터 이사로 선임되면서 명실상부한 그룹의 총수로서의 실권을 이제 다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끝나지 않은 그 이후에는 현재는 시간이 많이 흘러서 많이 바뀌어졌고, 현대 엘리베이터는 이제 1대 주주, 현대 로직스가 35%를 들고 있고, 여기에 신들러 홀딩스가 21%에 대한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 친구들은 2011년, 2012년, 2013년, 계속해서 매년 경영권 싸움을 하는 또 피 터지는 전쟁을 또 하고 있다. 신들러 애들은 자주 하잖아. 매년 해요, 매년. 그러니까 나도 이쪽으로 현대엘리베이터 이야기 생각나지만 2004년도 이때지. 내 이때는 증권시장에 있을 때거든. 내가 2005년도에 증권사 때려치고 3년 동안 이제 야외에서 좀 놀았는데 그때는 정말 이 현대엘리베이터 주가가 개찹주처럼 날아갔다니까. 막 점치고 막 상치고 난리였었는데. 얘들이 보통 우리가 옛날에 예전 방송에서도요 이 종목 가지고 이야기 많이 했어요. 매년 매해 아주 그냥 꼴값을 떤다. 그러니까 현대엘리베이터 주식 되게 재미나는 거거든. 11월 달 12월 달 되면 얘네 주가가 계속 쭉 올라가요. 얘네가 뭐냐면 현대 엘리베이터가 뭐 배당 뭐 투자 뭐 이런 거 하겠다. 그래서 주주들한테 기존 대주주들한테 배당 뭐 이런 거 안 하면은 얘네들 막 승질내는 거야. 뭐 유상증자 막 KC만 현대 엘리베이터 이런 거 많이 하려고 그랬어요. 왜 기존 주주의 그 손실을 왜 이렇게 만들게 하며 왜 나한테는 왜 그 수익에 대한 부분들을 왜 배당을 안 하냐. 그리고 나서 현대 엘리베이터 측은 이제 결국에는 약 한 14% 정도가 지분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계속 쪼개면서 신들러에 대한 지분율을 낮추려고 계속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차이가 별로 안 나니까 괴리가. 그리고 신들러 애들은 계속 개입한다. 현대엘리베이터 애들이 가끔 보면 선물 옵션 하는지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파생 손실 많아요. 파생해갖고 맨날 손해보나 봐. 뭐 하는지 모르겠어. 선물 하나 아니면은 뭐 유가무 하나? 누군가한테 뭐 선물하는 거겠지 뭐. 돈이 좀 아니, 근데 아직 나왔으니까. 통일은 끝나질 않았어. 아직도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계속 싸우고 있어요. 그 매년 이 얘기가 이슈가 계속 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은 이제 KCC 쪽이 아니라 이제 계속적으로 신들러 쪽에서 이제. 그러니까. 오히려 네, 지금은 이제 이제 신들러하고- KCC는 끝났고 이제는 현대 엘리베이터 대 신들러 홀딩스와 계속 피터지는 전쟁을 지금 한 3년 정도, 4년인가요? 그 정도 지금 계속 또 그러니까 좀 이어나가고 있다. 미안한 이야기지만은 이런 종목은 좀 싸움이 좀 화끈하게 붙으면 솔직히 우리 짤짤이 좀 할만한데. 짤짤이. 아니 주식을 그렇게 우리를 짤짤이 한다 그러거든. 왜냐면 이런 거 뭐 장투도 아니잖아. 딱 타이밍 맞춰가지고 짤짤이 하는 건데 싸움을 좀 시원하게 안 붙네. 붙었으면 좋겠는데. 싸움을 붙었을 때, 이 현재 이런 어떤 주식을 갖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싸움이 좀 붙으면 그래도 어떤 수익을 낼 수 있는 왜냐면 구간이 이거는 나온다고. 뭐 1,000원짜리 뭐 동전주도 아니고 현대엘리베이터 지금 얼마지? 꽤 비싸. 몇만 원 하는 주식이. 야, 몇만 원 하는 주식이 거래 없이 상을 치면서 빵빵빵 하면 얼마나 재밌는데.
그럼 뭐예요? 혹시 내가 들고 있지 않으면 내가 갖고 있다면 아무런 소용없는 거 그러니까 아니야? 내 말은 이제 뭐 솔직히 이게 이제 현대가한테서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짤짤이 관점에서는 이 적들이 우리가 불구경도 재밌잖아. 붙으면 할만한데. 이런 거는 그냥 멀찌감치 내 돈 없이 그냥 싸움 구경한다 생각하고 보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예를 들어서 신일산업, 내가 자꾸 신일산업 이야기를 하는데 신일산업처럼 2,000원짜리 애들 싸움 붙는 것보다 오히려 몇만 원짜리 주식이 붙으면 거래량이 조금 뭐 약간 그 가격 움직임이 좀 이쁘게 움직이니까 쉽게 말해서 큰 돈들이 들어오는 거고 절대 주가가 작은 종목에 M&A가 붙으면 잡주들만 들어오거든. 잔챙이들만. 차트도 지저분하고 뭐 조회공시 자주 뜨고 뭐 귀찮잖아. 하여튼 뭐 KCC 현대엘리베이터 지금 현대엘리베이터죠. 얘네들은 고온 지금도 소리 소문 없이 진행되고 있다. 계속해서 싸우고 있고 방어하고 있고 또 먹으려고 하고 있고 근데 그거는 조금 뭐 말하자면 지금 범현대가가 똑같은 거야. 지금 범현대가가 현정원 라인하고 중문구 라인하고 다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은 결과론적으로는 서로 지금도 보면 뭐 현대정권 M&A에 대해서도 누가 가져가니 이렇게 계속 이야기할 정도로 아직도 저쪽은 내가 보니까 질서 정리가 된 것 같지만은 안 돼 있다. 그냥 좀 같은 편끼리 그냥 좀 같이 하면 안 되나? 야, 그게 이제 돈이 엮이다 보니까 그게 되겠냐? 그러니까 나 정리 좀 한번 해봅시다. 존나 복잡하구만 이게. 자, 간단하거든? 자, 이 얘기는 현대가의 회장님께서 네. 갑작스럽게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사건이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죠? 근데 그분이 경영을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좀 무슨 금호생명이라 그랬나? 그쪽에 돈도 좀 빌려 쓰고 어쩌다 보니 KCC한테 현대 엘리베이터의 지분을 일부 주기도 하고 이랬는데 알고 봤더니 현대 엘리베이터는 현대가 전체 지주회사였고 현대 엘리베이터만 먹으면 현대를 통째로 먹을 수 있는 어떤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상황이었는데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면서 KCC가 아니지. 바로 돌아가시자마자 뭐 한 거야 너? 잠깐만. 돌아가자마자 외국인들의 자본금이 갑자기 그렇지. 네. 들어온 거지. 네. 그러니까 이걸 좀 지켜주겠다. 그렇죠. KCC 쪽에서 내가 현정 회장한테 이걸 좀 지켜줄 테니까 이렇게 방어를 하자. 그래서 백기사 역할로 들어왔다가 중간에 갑자기 마음이 좀 바뀐 거지. 일이 받은 거지. 한잔 하다 보니까. 뭐 백기사. 그렇죠. 그건 아니죠. 흑기사 흑장미라고 소원 들어줄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마음이 바뀌는 바람에 경영권 분쟁으로 이제 이어지게 된 거고 다양한 전략 전술로 쓰다가 처음에 유중 나왔죠. 국민주. 유중 먼저 나왔지. 네, 유중 먼저 나오고. 그렇죠. 유중 먼저 나오고. 근데 그 유중을 KCC 쪽에서 하면 안 된다. 소송을 걸었는데 그걸 법원에서 또 인정해줬어. 그렇게 된 거죠? 그렇지. 그렇죠? 거기까지 맞죠? 역시 그렇지. 난 스마트해. 그러니 그게 막히니까 다시 현정원 회장 측에서 이번에는 무중을 한 거잖아. 그렇죠. 맞죠? 거기까지 맞죠? 자, 맞아. 다음은 얘기해봐. 무산 증자를 한 이유는 결국에는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그렇지. 어떤 꼼수가 혹시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 거지. 확인하려고 한 거였고 그렇지. 결국에는 그 과정 속에서 까니까 불법적으로 주식을 취득했던 어떤 내용이 확인이 된 거고 그러다 보니 의결권이 제한되거나 혹은 강제 매각 명령 등이 내려지면서 결국 지분 싸움에서 현정 회장이 승리해서 경영권을 방어하게 되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는 쉰들러라고 하는 새끼들이 들어와가지고 또 아직도 졸라리 피곤하게 싸우고 있다. 여기까지 대충 정리하면 맞다고 볼 수 있습니까? 꼭지만 쪼네, 꼭지만. 꼭지만. 근데 진짜 주식회사의 경영권을 방어한다는 일은 스트레스 받는 일이고 머리 아픈 일이네. 그게 스트레스와 머리만으로 치부할 게 아니라 살이 걸렸잖아. 살. 그래서 욕심을 좀 버리면 그럼 돼요. 아니, 그 욕심이 아니라.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에요? 그래. 뭐 어쨌거나 나는 뭐 이렇게 치열하게 살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어.